2023년 4월 20일 한때 대한민국 방송계를 재치와 순발력으로 주름잡던 코미디언 서세원이 머나먼 이국 땅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현지 경찰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평소 지병을 앓던 그가 링거를 맞던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보였다. 초기 보도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단순한 발표 뒤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과 기이한 정황들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일견된 병사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진실이 철저히 감춰진 사건이었을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그렇게 한 시대의 아이콘이 맞이한 허망한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 비극의 현장 병원이 아니었던 병원. 사건의 발단이 된 장소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먼지 쌓인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미래 폴리클리닉이라는 곳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에 간판만 그럴듯하게 내건 의료시설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달랐다. 이곳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정식 의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되던 사실상의 무허가 시설이었다. 이는 감독기관의 어떠한 감시나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위험지대였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최소한의 의료 장비나 체계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이름만 병원인 유령 클리닉이었던 셈이다. 이런 곳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곳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세원이 이곳의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 불법 클리닉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금을 털어 지분을 투자한 동업자이자 주요 투자자였다. 수많은 논란 끝에 한국 방송계를 떠나 캄보디아에서 재기를 꿈꾸던 그가 어째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사업에 발을 들였던 것일까? 이는 단순히 사업적 판단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재기를 향한 절박함이 그의 눈을 가렸던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한때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어째서 이런 음지의 사업에 손을 댔는지. 이 의문이야말로 그의 죽음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다. 그 배경 자체가 이미 하나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죽음의 링거 면접자가 놓은 하얀 액체의 정체 사건 당일 미래 폴리클리닉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의료진, 즉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서세원에게 링거를 주사한 사람은 정식 간호사조차 아니었다. 그의 팔에 주삿바늘을 꽂은 이는 찬드라라는 가명을 쓰는 캄보디아 여성이었다. 경악스럽게도 그녀는 그날 간호사직에 지원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상태였고 클리닉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는 그녀의 실력을 확인하겠다며 저기 누워있는 서세원에게 링거를 놓아보라고 지시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의료 행위가 자격조차 검증되지 않은 면접자의 실기 테스트로 전락한 어처구니없는 순간이었다.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안전의식조차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혹은 바로 그 링거에게 정체다. 그의 생명은 그저 면접의 도구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클리닉의 한 직원은 당시 링거액이 누런빛을 띤 오렌지색이었으며 일반적인 비타민 수액과 같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작 주사를 직접 놓은 당사자 찬드라의 증언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을 보충하는 비타민의 황금빛. 그녀는 자신이 주입한 용액이 우유처럼 하얗고 탁한 액체였다고 경찰에 분명히 진술했다. 망각과 죽음을 부를 수 있는 프로포폴이 섬뜩한 우윳빛. 우윳빛 액체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우유주사라는 은어로 불릴 만큼 그 외형적 특성이 명확하다. 프로포폴은 반드시 마취과 의사의 감독하에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정밀하게 투여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이기도 했던 이 약물은 잘못 사용될 경우 호흡을 멈추게 하고 심장을 멎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단순 비타민 수액을 맞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할 확률은 로또에 맞는 것보다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그날 서세원의 혈관에 주입된 것은 정말 비타민이었을까? 아니면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마취제였을까? 두 개의 엇갈린 증언 속에서 진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허상과 실체 3조 사업가의 쓸쓸한 이면. 서세원은 캄보디아에서 자신을 3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포장하며 교민사회의 얼굴을 알렸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방송국, 호텔, 대규모 리조트, 심지어는 자체 가상화폐 발행까지 천문학적인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줄줄이 언급하며 화려한 재기를 과시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청사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거창한 계획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했다.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그는 돈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으며 푸놈펜의 저렴한 호텔에서 월세조차 걱정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의 실제 모습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카지노의 주인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방인이었다. 화려한 사업 계획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현실은 초라하고 절박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는 열망. 그러나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깊은 괴리감. 어쩌면 이 깊은 절박함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를 무허가 클리닉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도록 내몰았을 것이다. 결국 그 도박은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사라진 증거 한 줌의 죄로 변한 진실. 아버지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의 딸 서동주 변호사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어떻게든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길 간절히 원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었던 유족의 당연한 바람이었다. 그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동분서주하며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눕고 차가웠다. 캄보디아의 무더운 열대기후와 시신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는 현지의 열악한 시설, 그리고 복잡하고 더디기만 한 행정 절차는 귀중한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 하루가 다르게 시신의 부패는 매시간 빠르게 진행되었고 온전한 상태로 부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까지 운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시간은 진실의 편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시신이 더 훼손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보기,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과 함께 서세원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는 한 줌의 죄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진실은 부검의 갈날이 닿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산화했다. 부검 없는 죽음, 서둘러진 화장. 이로써 사건은 누구도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는 연구 미제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가 눈앞에서 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서세원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날 주입된 하얀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나? 자격 없는 면접자는 어째서 환자에게 주사를 놓게 되었나? 그리고 왜 현지 수사 당국은 부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이토록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었나. 명확한 답 없이 의혹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한 시대의 풍운하는 그렇게 이국의 땅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았다. 진실은 그의 시신과 함께 타올라 캄보디아의 하늘 위로 연기처럼 흩어졌다.